현재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이번 주말로 예정됐던 일본 방문을 돌연 취소했다고 현지 방송 TBS와 블룸버그 통신이 18일 보도하면서 일본이 크게 놀란 상황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빈 살만 왕세자는 기시다 총리와 회담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본 방문 자체가 취소되면서 회담도 무산되었는데요. 반면 한국은 하루빨리 방문했고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날벼락 소식에 일본은 크게 놀랐는데 일부 채널에서는 한국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특히 사우디 국영방송이 한국 대기업 회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놀라운 발언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왜 빈 살만 왕세자가 일본을 패싱한 것이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초유의 관심이 모입니다. 우선 앞서 미 매체 블룸버그는 빈 살만 왕세자가 이끄는 사절단조차도 일본에 오지 않았으며 21일 열릴 예정이었던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도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회담은 전격 취소되었고 관련 호텔도 허탕을 친 걸로 보이는데요. 사우디 사절단은 한국 롯데호텔에 미리 대량의 물품을 보내서 400여 개 객실을 정비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이러한 대형 이벤트나 사우디 사절단 미팅 등은 아예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스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보도에 대해 빈 살만 왕세자의 일본 방문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일본은 전략적인 파트너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양국의 형편이 좋은 시기에 고위층 방문이 조기에 실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관방장관이 말하는 내용을 보자면 다시 사우디의 방문을 요청하는 것으로 당황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는 이번 네온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700조를 쏟아붓습니다. 따라서 일본 전 방문 한국에서 이미 상당한 돈 보따리를 풀었을 것이라는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그의 방안을 계기로 한국 기업이 사우디 정부 기업, 기관과 26개 프로젝트와 관련한 계약, 업무 협약 MOU를 맺은 상태며 총 사업 규모는 300억 달러, 약 40조 원으로 전해진 상황입니다.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머무른 시간은 채 24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40조 원이 넘는 투자, 개발, 사업 협력, 보따리를 풀면서 강렬한 이미지를 남긴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대략 사우디 프로젝트의 20%가량을 한국이 가져갔다는 잠정 추정치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40조 원의 MOU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이 시작되면 반드시 사업비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이번 사우디 인프라 프로젝트에 매우 큰 포션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매우 진지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미 관련 기업들은 상한가를 기록하며 순항 중입니다. 또한 빈 살만 왕세자는 에너지 방위산업,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또 전략 파트너십 위원회를 신설하고 한국 사우디 간 협력 사업을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뛰어넘어서 전반적인 한국 사우디 간의 프로젝트 활성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우디는 한국의 천물을 비롯해서 한국 방산 제품에 관심이 비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천공을 비롯해 EU 국가들이 한국 방산에 관심을 표했고 유럽에서도 대단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번 빈 살만 왕세자의 방안은 여러가지 한국에 있어 큰 기회가 된 셈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와 강달러, 미국 중심주의로 계속되는 위협 상황이 전개되는 가운데 사우디가 이제 원유 중심의 국가에서 미래 산업으로 국가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그 기로에서 한국의 첨단 산업을 비롯해 각종 건설 노하우, 방산에 이르기까지 협력을 요청한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도 이에 못지않은 외교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감돌고 있었는데요. 일본은 사우디의 세계 최대 원유 수입 국가로 사우디에게도 매우 중요한 국가입니다. 또한 얼마 전에 빈 살만 왕세자는 기시다 총리를 만난 적이 있어 상당히 고무적이었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한국을 떠난 왕세자는 일본으로 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고 모든 회담과 일본 무역진흥청에 준비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생긴 상황인 것입니다. 또한 일본 경산성은 양국의 경제협력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 총리 관저와 준비 중이었습니다. 일본 공영 NHK 방송은 이에 대해서 빈 살만 왕세자는 일본에 3일간 체류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전했고 그 중간에 기시다 총리와 회담을 가지며 양국 협력을 굳히는 방향으로 간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일본 채널에서는 한국은 하루인데 일본은 사흘이나 머문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빈 살만 왕세자는 애초에 한국에 올 때부터 일본은 안 가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한국에 하루 빨리 온 것도 일본에는 머물지 않을 계산이었다는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우디의 이러한 행동은 일본 입장에서는 대단한 외교 무례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으로 인해서 사우디와 관계가 경색되고 어색해진다고 하더라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우디가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과 외교관계나 기타 경제협력이 파탄날 정도의 무례를 굳이 보였는지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우선 업계에서는 한국과의 회담 다음에 이것을 취소한 게 아니냐는 단순 명료한 결론을 내립니다. 일단 사우디의 한국의 인프라 건설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미 70년대 중동 건설붐 당시에 사우디는 한국에 대한 특별한 기억을 갖고 있었습니다. 작년 사우디의 주요 신문사에서는 최근에도 한국인에 대한 기사를 냈습니다. 사우디 사람들은 1970에서 80년대 중동 건설붐이 불 때 부지런하고 손기술 좋은 한국인들을 기억하고 있는데, 특히 당시 한국은 혹독한 사막 기후에도 불구하고 공사 기간을 제때 지켜내는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최근 사우디의 최대 영자 일간지 데일리 아랍에 따르면 당시에 압둘라 국왕이 해외 업체에 대규모 인프라 공사를 발주했지만 대부분 공기를 맞추지 못했고 완성된 인프라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1970년에 갑자기 나타난 한국인들은 사우디를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건설을 잘했다고 회상합니다. 사우디에서 가장 높게 평가한 점은 적은 돈을 받고도 이렇게 공사 기간과 품질까지 완벽한 나라는 없었는데, 한국은 약속을 지켜냈다는 이미지가 지금도 똑같은 것인데, 이는 빈살만 왕세자도 알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사우디 담수화 사업을 가장 상호간에 잘 도우며 수주도 많이 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사우디의 가장 중요한 물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건 한국이고, 이는 네옴시티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게다가 사우디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공사 기간으로 실제 사우디의 상징인 제다타워 공기 지연 문제가 있습니다. 제다타워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세워져 사우디의 자존심을 세울 것으로 판단되었지만, 코로나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아직까지도 일부 공사가 완공이 안 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착공되었지만 이는 사우디의 자존심을 구겨놓고 네옴시티까지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사우디가 제다타워 하나도 제대로 완공을 못 시키는데 네옴시티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제다타워 수천 개 이상을 붙여놓은 게 네옴시티인데 이게 가능하겠나? 라는 의문은 합리적이기도 합니다. 사우디도 이걸 모르는 게 아니고 빈살만 왕세자가 무리수를 둔다는 생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우디는 이를 막대한 자금으로 무마하고 최고의 건설 국가를 기용할 방침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과거부터 사우디 국민에게 뿌리 깊게 자리잡은 약속 지킨 한국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특히 대기업 총수들과의 대화 가운데 결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등 각 기업 회장들에게 직접 한 명 한 명 네옴시티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물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러한 자리에서 이뤄지는 이야기는 거의 덕담이나 뜬구름 잡는 소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빈살만 왕세자는 매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거의 2시간에 걸쳐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가운데 다뤄진 내용을 종합해 보니 더 이상 다른 나라하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IT 분야와 5G, 첨단 반도체 공급 등은 삼성 SK, 스마트시티 전기 차량 공급과 인프라는 현대차, 도시 전반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공급은 LG, 건설은 포스코와 현대 컨소시엄 등 대부분의 미래 첨단 산업 분야 영역에서 한국은 사우디가 필요한 것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 대기업 총수들과 이러한 분야별로의 질문이 오갔으며 매우 만족한 것으로 확인된 상황입니다. 결정적으로 한국의 기업들은 어떻게든 시간 안에 해낸다는 것이 전세계 브랜드화가 된 상황이고, 사우디는 이미 체험한 국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일지 모릅니다. 굳이 수백 명의 사절단을 이끌고 일본에 갈 필요가 없어진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등장하는 것이죠. 일본은 한편 크게 당황하는 모습인데 현재 일본 기시다 내각에 마땅한 호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20%대로 계속 하강세이며 강달러와 물가 상승으로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사우디가 시원하게 돈 보따리를 풀고 갔으면 좋았으련만 엉뚱하게 한국만 왔다가 버린 것이죠. 일본 일부 채널 등에서는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서 사우디가 위험해서 돌아가 버렸다는 등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는 의견이 계속 나옵니다. 야후 재팬 등에서도 일본 네티즌들이 결국 기시다를 그냥 지나쳐버렸다는 등의 댓글이 나옵니다. 한 네티즌은 한국은 미래 기업이 많은데 일본은 멈춰있다, 그 결과가 아닐까라고 했습니다. 물론 아직 빈살만 왕세자가 구체적으로 왜 일본을 패싱했는지 이유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과 사우디 양측의 발언이 없기 때문에 추후 다시 방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만, 어찌 되었든 중요한 시점에 한국만 다녀간 것은 일본에 있어 뼈아픈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고, 이것이 자칫 아시아 중에 한국과 중국 등에만 수주가 돌아가 버릴지도 우려가 되는 것이죠. 실제 사우디에서는 한국과 중국 등을 저울질하며 일본은 무게감이 떨어지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빈살만 왕세자는 한국만 다녀가고 일본은 패싱하는 상황이 등장해버렸습니다. 과연 앞으로 네옴시티를 두고 한국 사우디 협력이 어떻게 펼쳐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테르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